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설명하려고 했을 뿐인데 싸움이 되고, 도와주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설득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하고, 때로는 이겨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집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논리를 세울수록 상대의 마음은 더 다쳐버립니다. 내 말이 맞아도 그 말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게 과연 잘한 대화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말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 때문에 덜 지치고 덜 상처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하물며 남이 내 말 한마디에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대화할 때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고 이기려 애쓸까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인생 후반의 대화는 이기는 말보다 편안한 말이 필요하고 정답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 영상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라디오처럼 곁에 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대화할 때 꼭 이기려 할까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이 먼저 떠오르고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 입가까지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대화할 때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기려는 마음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길 바라고 결국은 그래, 내 말이 맞다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득이 정말 됩니까?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됩니다.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남이 내 말 몇 마디에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설득하려 애쓸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가 논리를 세울수록 상대는 변명으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는 항상 피곤함과 후회만 남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건 꼭 내가 이겨야 한다. 이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말은 연결이 아니라 공격이 되고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대결이 됩니다. 인생 후반의 대화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이겨서 얻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지키는 말, 마음을 덜 상하게 하는 말, 내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남기고 싶습니다. 이 대화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요? 상대의 항복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평안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경청의 힘.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하지? 이건 이렇게 말해야 맞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말만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말보다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건 이미 그 사람 안에 답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답을 혼자 꺼내기 어려울 뿐이지요. 그래서 경청은 상대를 가르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입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사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조언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고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배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상대가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이 한마디만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심이 되어야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대화에서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덜 해도 괜찮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조금씩 스스로를 정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왜 어떤 이야기는 꼭 싸움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대화였는데 어느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고 서로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 말입니다. 대개 그 시작은 비슷합니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이념과 가치관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번엔 누가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이미 위험구역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제들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건드리면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상처받고 누가 더 지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도 못하면 대화가 아니지. 하지만 인생 후반의 대화는 다릅니다. 이제는 모든 말을 다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모든 생각을 공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싸움이 될 걸 뻔히 아는 주제라면 그걸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끊어야 할까요? 날카롭게 끊을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 얘긴 우리 서로 피곤해질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편한 이야기해요. 저는 그 주제는 마음이 무거워져서요.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편안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완전히 변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잠깐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알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몸에 배어 있고 가치관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말 몇 마디로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을 바꾸려 할까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화까지 내며 애를 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만 정작 더 지쳐가는 건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인생 후반에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인생에서 나를 지키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덜 화내고, 내가 덜 기대하고, 내가 덜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건 내가 안고 갈 몫이 아니구나. 이 포기가 패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말의 톤을 낮추고 내 기대를 줄이고 내 마음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대화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의 대화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덜 소모하기 위한 말이어도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치는 날이 많은 걸까요? 일이 힘든 날보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한 날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싫어도 웃어야 하고, 불편해도 맞춰야 하고,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계속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길게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소모시키는지 알게 됩니다. 인생은 야구와 비슷합니다. 타자는 공이 온다고 다 치지 않습니다. 하늘로 뜨는 공, 땅으로 떨어지는 공, 뒤로 빠지는 공은 아무리 급해도 치지 않습니다. 그런 공까지 다 쫓아다니면 좋은 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계속 흔들고, 어떤 사람은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품으려 하면 내 인생이 버거워집니다. 10명 중에 마음 맞는 사람 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3명과만 진심으로 연결되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건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 관계는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쓸 사람을 내가 선택해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는 법을 배우면 대화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기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앞서야 한다고 배웠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화에서도 모르게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논리가 있는지, 누가 마지막 말을 가져가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번 이기려 들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관계는 딱딱해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는 법을 안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패배를 인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한 발 물러서서 관계를 살리는 선택을 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 말들은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해는 관계를 잃고 마음을 소모하고 혼자 지쳐가는 것입니다. 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대화를 오래 가져갑니다. 싸움이 아니라 관계로 남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의 대화는 승패를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무사히 지나가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주장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는 법을 배운 순간부터 대화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이건 확실한 얘기야.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특히 그 말이 감정을 자극할수록 생각보다 훨씬 빨리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대부분 한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고 자기 상처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믿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확인할 용기가 없다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못하겠다면 입을 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를 다치게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옮길 필요가 있을까?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릴까, 다치게 할까? 대부분의 경우 옮기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책임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끝을 좋게 맺는 사람이 결국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언젠가 끝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라도 영원히 같은 거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친한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고, 오랜 동료와 갈라설 수도 있고, 가족 사이에서도 상처가 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길까요? 대개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섭섭했던 말, 억울했던 말, 다시는 안 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마지막 말은 그 관계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끝맺음의 말만큼은 조금만 더 품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배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여기까지인 건 아쉽지만 앞으로는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 거칠면 그 기억이 오래 남아 결국 나를 괴롭힙니다. 반대로 끝을 좋게 맺으면 그 관계는 아픈 추억이 아니라 정리된 기억으로 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로 끝맺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남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말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인생 후반의 대화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남을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후로 혹시 누군가와 거리를 두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끝을 좋게 맺는 사람은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어떤 말다툼에서 이긴 것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기기 위해 던진 말, 설득하려 애쓴 말, 상대를 바꾸고 싶어 쏟아낸 말들. 그 말들 뒤에는 사실 불안한 마음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로 사람을 이길 수는 있어도 말로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인생 후반의 대화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말수가 줄어도 괜찮고, 침묵이 길어져도 괜찮고, 굳이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서는 누구나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잘 져주는 사람 곁에서는 갈등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끝을 좋게 맺는 사람의 마음에는 후회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 내 삶을 덜 소모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한 대화 하나가 떠오르신다면 오늘은 이기려 하지 말고 조금 물러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